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광주 쪽에 나온 미래통합당 후보인 것 같은데, 아, 용기 있습니다. 예,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것도 연설 다 풀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구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주동식입니다. 지금 호남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80년대의 낡은 유산입니다. 호남 정치는 민주화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호남 정치 앞에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바이러스 대응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당시 북경대 학생들 앞에서 중국은 큰 산맥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남한 총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의 조롱조차 받았던 대북 유화책은 햇볕 정책과도 다릅니다. 광주의 유권자들 그리고 입만 열면 호남 정치를 외치는 호남의 정치인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호남이 문재인 좌파 세력과 함께 가야 하는가? 망할 정권의 빗보증을 서서 호남의 민주화 유산까지 파산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은 광주의 민주화 유산을 이용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80년대의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악 살인마 집단인 북한 김씨조선을 옹호하는 세력을 광주의 정치적 대표로 세우는 현실이 처참합니다. 이건 전 세계 양심 세력과 역사 앞에서 변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하수인이 되려고 그렇게 피 흘려 싸웠습니까? 보수 진영에게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곧 전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제 고향 호남에 대해서도 이런 애정어린 충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 예. 저희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어차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예, 후보가. 더구나 우리 지역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야를 분문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야를 분문하고, 저희와 반중 친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선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표가 되고 분열 정당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른 조그만 비례 정당들이 남이 정당 홍보해 줍니까? 본 적 있어요? 남이 정당 홍보해 주는 정당 이번 선거에 본 적 있습니까? 안 하지. 지원 유세 나가준 적 있어요? 안 하지. 자기가 뽑혀야 되는데. 우리는 합니다. 예? 우리는 해요. 또 도토리 키재기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사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3%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반중 친미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으면 도와줘요. 예. 이게 우리가 다른 기존 정당과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쟤네들이 저희한테 방해를 해도 이게 통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조금씩 여러분들과 의견이 안 맞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5.18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전라도 사람들도 드디어 전라도가 중국화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인지한 게 아니라 저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광주에 나와서 후보로 나온다 해서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전부 다 지금 좌파들의 세뇌가 돼가지고 어차피 나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워낙 저기는
민주당이라든가 좌파 쪽을 뭐 거의 뭐 94% 지지한다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그냥 기존의 우파 논리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저렇게 중국의 시진핑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용기가 있는 행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전라도 분들, 광주에 있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예? 지역구는 이 사람 뽑으라고. 예? 그게 낫다는 겁니다.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여태까지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지역 이기주의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돼요. 예? 중국 공산당 눈앞에 전라도인과 경상도인은 그냥 야만인이에요. 동쪽의 야만인이에요. 예? 전라도라고 해서 아니고 경상도라서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침략하면서 한반도를 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전라도가 됐던 강원도가 됐던 서울 사람이 됐던 경상도가 됐던 그냥 동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물론 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저런 사람을 찍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진다던가 최소한 이렇게만 돼도 변합니다. 왜냐? 간담이 선을 하거든. 그래야만 변합니다. 전라도도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본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수준에서. 이 위쪽 애들은 돈 많이 벌어요. 중국하고 싸바싸바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건 쟤네들 얘기. 소위 얘기하는 부르주아 애들이고, 전라도에 사는 시민들은 그냥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사회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부르주아지가 아니니까 부르주아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의원처럼 생각하지도 말어.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질 수도 있지만 많이 뽑아가지고 간담이 서늘하게 해야 돼요. 진짜 박빙으로 진다. 대박이죠? 이기면 더 좋지만 박빙으로 져도 대박인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좌파 정당에서조차 반중 친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뽑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또 저희의 전략이죠.